러시아는 지난 4년 동안 자국 영토 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쌓아왔습니다. 겹겹이 쌓인 방어망은 오직 하나의 집착, 즉 우크라이나 드론이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4년 동안 레이더, 미사일, 전자전, 그리고 결국에는 땅에 흩어져 있는 인간 병사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 어느 밤 점령된 크림반도 상공에서 값싼 드론 한 대가 이 모든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냈습니다. 드론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고 오히려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해보세요. 한쪽에는 4년 동안 수십억 달러를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촘촘한 대드론 방어망을 구축한 군사 강국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1940년대에 등장한 로켓을 탑재한 보급형 승용차보다 저렴한 드론이 있습니다. 네, 제 2차 세계대전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낡은 무기가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방어망을 뚫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방어망에는 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 장비까지 넘쳐나죠. 이 무기가 러시아 방어망을 어떻게 뚫는지 알면 푸틴이 걱정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장면을 살펴봅시다. 지난해 5월 12일 오픈소스 분석가들이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퍼뜨렸습니다. 그 영상엔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하늘을 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이전까지 이런 종류의 공격 드론이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냅니다. 그 드론은 날개 아래에서 로켓을 러시아 지상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뒤 본래의 주요 임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그 드론은 이동 중에 공격을 가하고 계속 비행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그것이 남은 전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올 내용이 이 장면이 러시아 지휘부의 잠을 빼앗은 이유를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영상은 러시아 소식통에서 나온 것이며 로켓의 식별 표시는 가려져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분석에서는 이것이 구소련제 오래된 로켓일 가능성만 제기했지만 확실한 시각적 확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로베르트 브로브디, 현지에서는 마다야르라는 코드네임으로 알려짐, 본인이 드론에서 발사된 이 로켓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개념이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더 이해해야 했습니다. 어떤 로켓이었는지가 아니라 그 로켓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무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것은 S5라고 불리는 57mm 비유도 로켓으로 그 기원은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의 엔지니어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에서 노획한 로켓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진짜 무기로 탄생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는 1950년대 중반에야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탄생했습니다. 바로 제트 전투기에서 발사되어 폭격기 편대를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소련 공군의 근접 지원 무기로 쓰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사용되며 명중률이 낮다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발사 후 너무 넓게 퍼져 조종사들은 이 무기가 적을 놀라게 하는 것 외엔 쓸모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형인 S8 80mm짜리는 1980년대 훨씬 더 강력한 탄두를 장착하고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그 버전 중 하나는 4손가락 두께의 두꺼운 강철 장갑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오래되고 저렴하며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시대의 산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오래된 로켓을 다시 사용한 걸까요? 그 답은요? 글쎄요, 보기보다 덜 낭만적입니다. 제조사의 수석 설계자에 따르면 개조의 이유 중 하나는 단순히 남아도는 재고 때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사용되지 않고 남아도는 이 로켓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적인 번뜩임이 아니라 창고에 쌓인 탄약을 보고 물어본 것 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천재성은 로켓 자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로켓이 어디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하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이런 로켓을 가지고 있었고 사용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대규모 침공이 시작됐을 때 우크라이나의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 로켓들을 동부 지역의 러시아군 진지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유도되지 않은 로켓을 사용하려면 항공기가 목표물에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가까이 접근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판치르 대공 시스템, 병사가 어깨에서 발사하는 휴대용 미사일, 토르와 부크 시스템의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기는 존재했지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도 가는 도중에 격추당했습니다. 로켓은 죽지 않고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조종사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아니라 값싸고 일회용이며 떨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그런 드론이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이 러시아에게 특히 그렇게 치명적인가요?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쌓아 올린 계단을 올라가서 각 계단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봐야 합니다. 첫 계단은 전자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현대 역사상 가장 밀집된 전자교란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환경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시야를 차단하고 위성 위치 신호를 혼란시키며 조종사가 사용하는 무선 신호를 끊고 센서들을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드론들은 비행 도중에 영상 신호를 잃고 추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거의 수제작에 가까웠습니다. 이 광섬유 드론은 무선 대신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실을 사용합니다. 이 실은 드론이 비행하는 동안 뒤에서 풀리면서 명령과 영상을 빛의 펄스로 전달합니다. 무선 신호가 없으니 교란할 것도 없습니다. 드론은 전자폭풍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통과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효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사일이었습니다. 판치르 같은 시스템입니다. 러시아가 저공비행 드론을 격추하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홍보했던 트럭 위에 탑재된 이동식 플랫폼입니다. 문제는 판치르가 더 크고 더 높은 표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작고 저렴하며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드론을 상대로는 판치르는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우크라이나는 136개가 넘는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수가 17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집계하는 한 독립단체는 파괴된 판치르가 수십 대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재고 중 약 절반을 제거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자체가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지 주목해보세요. 러시아는 50년 전 소련 시절의 P-18 같은 레이더를 창고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개조미사일로 즉석 시스템을 제작 중입니다. 라데아르 자신도 그런 레이더 중 하나가 너무 오래된 트럭에 장착되어 있어서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도 명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미사일을 제조하다. 판치르를 현재 속도로 잃는 만큼 빠르게 생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너집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비싼 기술이 실패했을 때 러시아는 기본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이더와 미사일로 드론을 막지 못하면 사람을 현장에 보내서 눈으로 직접 격추시키는 겁니다. 기동화력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드론의 접근 경로를 따라 배치된 소규모 팀들은 기관총뿐만 아니라 대부분 열화상 조준경이 달린 소총과 저격총으로 무장해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꾼입니다. 이들은 추운 곳에 누워 열을 영상으로 바꿔주는 조준경을 통해 밤하늘을 주시하며 드론 엔진에 뜨거운 점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가장 원시적인 방어법이었으며 그렇기에 무너뜨리기 가장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총을 든 사람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그것이 러시아에 아직 남아있던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무너지는지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바꾸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잘 봐요. 이전의 모든 우크라이나식 개조는 드론이 빠져나가게 했어요. 광섬유 드론은 보이지 않게 지나가요. 신호를 잃은 드론은 그냥 떨어져요. 논리는 항상 방어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로켓이 장착된 드론은 처음으로 그 논리를 뒤집었어요. 그 드론은 사냥꾼을 피하지 않아요. 가던 중 러시아 병력을 마주치면 그 드론은 지상군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차이는 엄청나고 아주 단순합니다. 교란된 드론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고 떨어집니다. 무장 드론은 반격합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마데아르 사령관 자신이 분명히 말했듯이 이 드론들은 바로 러시아 방공망을 지키는 이동식 휴대 미사일 부대와 기관총 사수들을 겨냥해서 설계된 것입니다. 러시아 방어의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었기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은 해킹은 불가능하지만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서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더 나은 무기로 교체한 게 아니라 다음 방어 단계를 이뤘습니다. 전자장비와 미사일을 모두 소진해 결국 병사들에게 의존했지만 이제 그 병사들마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아래 단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러시아 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숨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위치를 바꾸게 하고 충분히 오랫동안 작업을 멈추게 해서 다른 드론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심층 공격은 항상 거리보다는 전선과 목표물 사이의 방어선 때문에 더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방어선을 통과하는 각 드론은 하나의 작전입니다. 무장 드론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각 침투의 비용을 낮춥니다. 이것이 효과 있다는 것은 곧 분명해졌습니다. 5월 17일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흑해함대의 전략통신센터를 이 드론 중 하나가 타격하는 영상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제 로켓도 장착해 길을 뚫으며 접근하는 드론에 의해 타격당한 보호받던 군사 인프라였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크라이나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마구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해상 드론은 처음에 폭탄선으로 시작해서 러시아 선박에 충돌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보트들이 도착하기 전에 헬리콥터를 보내 추적, 격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응은 자체 보트에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이 보트 중 하나로 러시아 헬리콥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보트가 항공기를 격추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상 헬리콥터를 보내 드론을 사냥하는 일을 중단했고 대신 빠른 전투기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더 강력한 미사일을 장착한 차세대 보트가 등장해서 러시아 전투기 2대를 공중에서 격추시켰습니다. 이건 로켓을 장착한 드론과 같은 논리입니다. 원래 하나의 목적란을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특정 방어 체계를 만나고 그 방어를 뚫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무기를 갖추면서도 본래의 기능을 잃지 않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방위 관련자들 사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다음 단계는 유도 기능이 없는 로켓을 움직이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유도 로켓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로켓과 드론을 넘어 더 큰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보세요. 2022년에는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광섬유 드론을 사용했고 우크라이나는 한 달 만에 이를 따라했습니다. 드론을 상대로 전자전을 개발한 것도 러시아였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는 러시아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우위는 반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발사기를 선보이면 러시아는 며칠 안에 그 발사기를 전장에서 찾아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쟁에서 기술적 우위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서 있는 사람이 내일은 뒤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장비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입니다. 러시아 방벽이 무너진 건 우크라이나가 특별한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방벽을 쌓는 속도에 맞춰 우크라이나가 각 층을 하나씩 해체해 무너졌고 이후에는 더 빠른 속도로 해체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가지고 있던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전자전, 미사일, 지상군까지. 그리고 더 이상 남은 비장의 카드도 없습니다.
새로운 해결책이 나올 때마다 전선 전체에 퍼지기도 전에 이미 파악되고 복제되고 극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다음 세대 드론은 이미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을 구독해서 앞으로 나올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다음 움직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이 갈등의 나머지를 결정할 질문을 남깁니다. 아마 이 세기의 다른 전쟁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느 날 더 빠른 혁신이 전쟁에서 승리로 이어질까요? 댓글로 답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